예. 정말 창피하고 얼굴이 부끄럽고 예. 이게 정말 나라냐? 예. 라고 촛불을 들었던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을 평가를 했을 때 예. 역대 최고의 기록물을 숫자로 역대 최고의 기록물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건인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 역대 예. 최고의 기록물을 남겼다고 했는데 실제 인수인계 받은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받은 게 없어서 이게 예. 굉장히 지금 이 문건들을 전부 어떻게 했는가, 파기를 했는지 어찌 했는지 이건 의혹이 좀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 참 국민들이 보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거는 진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건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예, 기록물 관리법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대통령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비밀로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이 원칙은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뭐 지정 기록물이라고 해서 보존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은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사실은 공개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지정 기록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정 기록물을 지적한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맞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일반 기록물, 비밀 기록물, 지정 기록물 이렇게 뭐 등급을 분류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어떤 비밀이냐, 그러니까 그 기록물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지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기록물 자체가 뭐 적다라고도 이야기되는데 그 적은 생산물의 지정 기록물 자체를 지정 기록물로 해가지고 아예 공개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예를 들게 되면 한일 간의 협의라든지 아니면은 한미 간의 협의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 협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협의 과정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일방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뭐 아베 총리가 이렇게 일본의 한미 아베 간에 총리. 예. 이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예, 그랬죠. 26대의 파쇄기가 들어갔다. 예. 그래서 지난해 말서부터 네. 올해 1, 2월까지. 예. 이 기록물 다 파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혹이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6개월간 파쇄기를 26대를 구입을 했는데 예. 9월 20일 날, 그러니까 작년 9월 20일이죠. 9월 20일 날 최순실 이름이 언론에 처음 등장할 때 2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24일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죠. JTBC에서. 예. 그때 6대를 구입을 하고요. 11월 3일 최순실 구속되고 나서 6대를 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1월 11일하고 2월 2일 날 각각 6대를 구입을 하거든요. 총 12대네, 이때.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시기, 그게 짧은 시간인데 그 6개월 동안 26대나 파쇄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죠. 물론 청와대는 기간이 다 돼서 바꾸려고 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필이면 그 시기에 28대나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많은 양의 문서를 파쇄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결국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연관된 문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이건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 기록물은 없애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컴퓨터 안에도요, 민정수석실이나 지금 현재 수석실에서 컴퓨터 안에 정보를 보려고 열어봤더니 거기도 텅텅 비어 있대요. 그런데 기록이 다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30년 동안 봉인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 자체도 사실은 인수인계 작업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면 필요한 정보는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모든 걸 다 감춰버리면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서 업무를 인계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업무를 가든 본인이 그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후임자가 즉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계 인수의 작업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류라고는 정부 현황 보고서 10장으로 되어 있는 현황 보고서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비서관 보고서 100여 쪽짜리 총무비서관실 보고서 2개만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인계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까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이게 이제 청와대가 오래돼서 바꿨다 파쇄기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이 나온 그 시절서부터 지금 2년 6개월이 흘렀거든요. 예. 2년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해명, 예. 설명 예. 이런 걸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판명이 났잖아요. 이 뭐 대부분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이 났고 아니면 재판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재판에서 가려진 문제죠. 대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인 건 한번 밝혀보세요. 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죠. 거의 다. 예. 사실인 건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 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 황교안 국무총리였다. 권한 대행이었다. 예. 예. 그런데 이거 진짜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아까 뭐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는 예. 그 이명박 정부한테 한 6만 쪽의 이제 그 자료를 넘겨줬었거든요. 어찌됐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것도 노무현 예, 대통령 노무현 때. 대통령이 처음 이제 그런 거를 정비를 했죠. 예. 워낙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다 폐기하고 넘겨주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다음 정부가 이렇게 그 통치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만들었고요. 들어보니까요. 들어가 봤더니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왜 예. 없나 봤더니 전임 정부에서 다 폐기를 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왜 폐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자료를 갖고 전임 정권을 보복하는데 쓴다 이 자료를. 예.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래? 그럼 이렇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국가 기밀에 관한 것은 지정기록물로 해서 15년 내에 30년 열어보지 말돼. 예. 하지만 후손들은 이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니 그렇게 법을 만들자. 예. 보복도 못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록도 남겨주고 이게 예. 좋은 뜻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 일상화돼 있는데 이거를 불합리하게 사용하지 않게 일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지정기록물로 남기고 나머지는 공개하자는 예. 취지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번 정권은 이제 대부분 파기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비밀로, 핵심적인 내용은 비밀로 지정을 해서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조금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된 어떤 보고서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 자체를 전부 다 기록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어떤 문건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고서에 완성된 보고서에 기초되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 회의를 하면서 남긴 어떤 논의 과정의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메모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완성된 하나의 보고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에 딸린 뭐 셋, 넷, 10개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 딸려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지 기록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폐기가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정권이 이제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생산 그 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해년마다 뭐 어떤 대통령 기록물이 작성이 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현황을 그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1년차, 2년차, 3년차에 작성된 이 현황과 마지막에 이관시킨 현황 그리고 지금 잔존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폐기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고요. 근데 그 현황 보고하는 걸 하나도 안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1년차부터 쭉 현황 보고한 어떤 그 기록물의 수와 마지막에 이관시킨 아니 그게 없다니까요. 1년차, 매년차 보고한 게 없다고요? 그거를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네. 서류 관련이나 이런 그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갖고 이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른바 그 서기관, 말단 서기관도 기록을 하면서 그때 이미 작성을 하면서 이것이 분류를 미리 해놓습니다. 이게 일반 문서일지, 그 다음에 기밀 문서일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될지 요걸 미리 해놓고 나중에 또 이것을 다시 보면서 이게 맞게 지정됐는지 하면서 분류를 다시 매긴다는 겁니다. 그걸 매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임 6개월 전서부터 또 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만약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안 됐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안 않으려고 만든 했다라는 거예요. 건데요.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폐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아예 집권 초기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아예 기록물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기 아무것도 안 때문에 하겠다는 거였었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정 기록물을 열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제 지정 기록물을 보시면 이제 법에 따르면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든지 예. 아니면은 고등법원에 이제 영장이 있으면은 이걸 지정 기록물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이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재밌는 얘기가 예. 지정 기록물을 엽니다. 예. 이 지정 기록물 누가 지정했죠? 황교안 그렇죠. 대행이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문제가 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구속됐어요.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와 함께 근무했던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부역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청와대 비서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다 범죄 행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지정 기록물 당신이 할 권한이 없고 12월 9일 권한대행 했을 때의 기록만 지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12월 8일 이때까지 자료도 다 기록물로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 3분의 2 동의 혹은 고등법원장의 동의가 있었고 열어봐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열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는 열었는데. 말씀. 예. 그렇게 이 되면 가능성이- 다 폐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리고 마치 있는 것처럼 네. 하고 그렇죠. 그걸 갖고 국정이 혼란스럽게 쭉 1년간 끌고 가다 막상 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이중 꼼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거는- 기록 관리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때 기록 관리했던 사람이 한 방송사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저한테 제보한 겁니다. 아, 막상 들어가서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없을 그건 불법행위죠.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 파기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쓴 메모든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던 모든 문서들은 기록물로 남기게 돼 있는데 예. 그거 자체를 파쇄하고 없애버렸다고 하면 그건 불법행위죠. 이 정도는 어떻게 하면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대통령 기록물 법상의 불법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함부로 예. 없애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류가 결재받고 또 어떤 형식으로 처리됐는지도 다 남아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봉화마을에 들고 간 것 때문에 얼마나 또 곤혹을 치렀습니까? 아니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서부터 예. 그 휘하 예. 비서관 그 비서실 전체 다 이거 사법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아니, 그 만약- 용기 있는 김남국 변호사 딜레마라 그러면 이게 어느 국민이 이걸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만약 이제 수사를 해야겠다. 당연히 수사를 예.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수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에 뻔한 어떤 그 액션이 반대하죠.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쟁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마치 이게 집권 초기에 막 뭐 적폐청산인데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해서 뭔가 정치 보복하는 것처럼 형식을 뒤집어 씌워버리면 사실상 이것에 의해서 국정이 발목 잡힐 어떤 우려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또 강하게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얘기할 수 없으면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얘기하면 되죠. 제가 오늘 조국 교수님께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전화번호 있어요? 네, 번호는 있습니다. 아. 책을 지난달에 선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이게 사실 조그맣게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거 예. 이런 거조차도 다 남겨야 되거든요. 예, 원칙적으로는 다 남겨. 그럼 대통령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 전에 예, 대선 와중에 예, 당시 이제 누구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예, 인권법 기권하는 거 북한에 물어보고 했다. 예. 라고 하는 가짜 비스무리한 뉴스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논란이 한참 됐었죠. 그걸 예. 고발했죠.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때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분이 메모한 것을 김경수 의원이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정부의 이 회의 기록물인데 이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고민하다가 공개했다. 예. 그 하나의 문서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폐기를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그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청와대에 이제 그 무궁화 마크가 찍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취했는지가 적혀 있는데 이거는 예. 어쨌든 공식 문서기 때문에 개인이 그렇게 들고 나와서 함부로 공개하는 거는 법 위반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함부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에 특히 이제 민감한 남북 관계는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예. 이게 그 공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 공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남겨놓은 흔적 하나하나가 다 국가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특히 청와대 같은 데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들도 그럴 텐데 예.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 법상 예. 보존하고 그걸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한 거 하나까지도 그럼요. 다 남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천 과정. 그렇죠. 이 논의가 처음에 찬성했다 반대로 흘러가는 과정. 예. 그럼 그리고 국론이 어떻게 분열됐고 그걸 통합하는 과정. 예. 이런 게 보여줘야지 그렇죠. 이후에 대통령이 이런 과정을 겪지 말아야겠구나.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법 자체를 안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본인 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파쇄했다고 하면 만약에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뭐 명백한 불법 행위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봉인해 버린 것 자체가 또 잘못된 거예요.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자료는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봉인해 버리면 어떻게 인계 인수를 받습니까? 아니 전임자의 그건 역할 아니겠어요? 새로 그렇죠. 누가 오면 인수인계 기관이 반드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으로 고리가 돼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잘못으로 고리 상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말의 양심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하면서 좀 청와대에 들어와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의 자료들을 남겨놓는 것이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인간의 도리인데 그것마저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교수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숨길 게 있고 캥길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크리스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예. 전임 정권 대통령이 한 것을 후임 대통령이 모르게 하라. 그거는 그 성경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안 맞는 같고요. 것 같아요. 예, 한번 해봤어요. 그거 진짜 진짜 크리스찬인지. 이제 정봉주 의원님처럼 예. 남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줄 때 그걸 밝히지 않고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참 적용이 잘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 밝혔는데. 네, 아까 그 정봉주 의원님 아니요, 이게 그 국회의원들도요. 예. 그만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록을 국회 기록물 관리에다가 넘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도 그걸 모르고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 전서부터 그것을 넘겨갖고 후대 그러니까 속기록뿐만 아니라 후대 국회의원들 와서 이게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고 국회 방송통신법은 어떻게 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런 기록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 기록물을 넘긴 게 최근데 2호 두 번째로 넘긴 분이 김기식 의원이에요. 의정활동 잘했잖아요. 예, 참여연대. 참여연대. 예, 1호로 넘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십니까? 정봉주 의원님. 예. 제가 빨리 맞췄어요. 아니 제가 17대인데 예. 때인데 그 전에 16대까지는 하나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톤인가 3톤 트럭으로 3트럭을 넘겼어요. 그래갖고 그게 기사로 그 대서특필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된다. 아니 일개 국회의원도 하는데 국가를 운영했던 대통령이 이걸 다 폐기 처분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 기록물 작성 자체를 안 하려고 했고 안 하려고 남기지 했죠. 않으려고 했다라는 그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7조로 보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남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조항에 단순하게 이게 종이로 남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종이로 되지 않은 것도 전자적으로 남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그 말은 굉장히 이 보존을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 이거를 공개하고 후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저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청와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법 위에 군림을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법에 반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음습하게 불법적인 행위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기록물로 남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불법적, 그러니까 관행이란 이름으로 과거에 했던 정부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불법적인 일은 아예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예 정부 초기부터 뭔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지휘부서에 내릴 때, 관련 부처에 내릴 때에 어떤 불법적인 지시를 했거나 예. 아니면 위법한 어떤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삼성 이재용 회장의 후계 승계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기금을 동원했어요. 국민연금을 동원했으며,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미르재단에 90억을 내게 했다. 220억을 내게 했다. 난 참 잘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록을 남겨놓으면. 예. 불법 행위를 하는데. 야, 그런데 저는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 번은 감옥에 갔으니까.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정하게 12월 8일까지 한 것도 넘기려고 그 지정기록물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공모한 듯한? 야, 법조인으로서 촉이 쓰죠. 촉이 씁니다. 예. 수사 들어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집권 초기에 예. 개혁 과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저는 갑자기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왔다 갔다 하시네. 입장이.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예. 갑자기 생각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발을 하더라도 이것은 법을 세우는 일이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뭐 그다음에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례 남기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문자, 영상 편지. 이것은 반대 수사를 해야 된다. 왜? 역사적 의미가 있으므로.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네. 하세요. 네. 시간을 좀 드릴까요? 셋둘 하나 하면 발사할까요? 네. 셋둘 하나 발사. 네, 발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결국에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려하는 게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했을 경우에 이게 정쟁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집권 1년 차에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어떤 개혁 과제를 못한다는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수사를 조금 꺼려야 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분노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힘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문제 제기를 가장 강력하게 한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정봉주의 품격시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17대 때 기록을 옮긴 의원이 정봉주 의원님입니다. 최초입니다. 아, 그럼 제 최초가 많아요, 제가. 예. 제가 한 방송에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무엇을 했을까? 누가 그래서 예를 들길래, 한 그 동화의 마녀가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지력이 있으신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울방인데 이게 근데 무슨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뭔가 방이라고 하니까 사실 뭔가 좀 음습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방에 거울을 붙여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예. 아니, 김 기자님, 밤에 예. 화장실 갈 때 예. 슬쩍 했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 비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예. 그 음습한데 혼밥을 먹으면서 예. 불을 꺼놓고 예.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예전에 거실로 쓰던 공간을 예. 이제 거울 방이라고 해서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왜 거울을 붙였냐면 이제 운동을 하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가를 했거나 이제 트레이너도 따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보통 이제 헬스클럽이나 요가 트레이닝 할 때는 보통 이제 다 거울이 있고, 사실은 예. 뭐 운동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자기 예. 몸이 변하는 거, 자세.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 추측은 되는데요. 예. 이제 나르시시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의 모습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모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그렇죠. 조명을 예, 예. 켜놓고 뒤에서 거울을 비쳤었대잖아, 해외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해외 순방에도 뭐 이제 어떤 특정 세팅이나 이런 거를 요구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나르시시즘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추측도 나오고 운동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 시절까지 관저에는 지하가 있는데요. 예. 관저 지하가 창고로 쓰다가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거기를 운동실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지하 내려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명박 시절에 예.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운동시설일 텐데 청와대는 아마 여기서 운동하지 않고 지하실에 운동실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하는 논평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거 갖고 흠집을 잡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운동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운동실이. 그거 지하에 저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때 관저 들어갔던 비서관 보좌관들의 증언입니다. 그렇군요. 예. 거울 무섭죠?
예?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김남국 변호사님.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거울이 답변해야죠. 예? 근데, 관저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고 정말 뭐 본인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울한테 말을 걸면서 본인이 이렇게 자문자답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말 이제 그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아까 이제 정봉주 의원님께서는 지하에서 운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하까지는 가지 않고 거울을 이제 본인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혼자 이제 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제 거실 방을 거울로 꾸며놓고 그 거실 안에서 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은 것은 대통령이 결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잘했다고 한다면 거기 뭐 관저 뭐 내부뿐만 아니라 뭐 바깥을 전부 다 거울로 꾸며놨다고 해도 아 정말 새롭게 정말 뭐 창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 시간에 혹시 그 거울방에서 뭔가 본인의 어떤 요가나 이런 체육 관련된 어떤 수업을 받았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듯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하던 얘기에서 저희가 놓친 게 있네요. 그 지정기록물.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건데, 거울은 사실 어찌 보면 이제 까십거리 아니에요. 예. 해프닝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제대로 짚어야 될 거는 사실은, 세월호 관련된 기록물도 지정기록물로 넘겼으면 세월호에 대한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고등법원장,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예,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지정 기록물을 보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시를 한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예를 들었고 몇 호실,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월호 세월호 기록물에 또 세월호 기록물 이렇게 통칭을 못 한답니다. 세월호 기록물 중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무슨 기록.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마다 계속 국회 통과해야 되니까 결국 못 보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도대체 황교안 총리는 왜 이거를 서둘러서 했을까요? 왜냐하면 못 보게 하려고 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놨고 예. 보기가 힘들게 지정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세월호 7시간 영원히 묻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무슨 일을 했는지가 모든 국민의 관심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을 해버리면 예. 못 보게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려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 합의했다가 그게 없으면 또 다음 걸 봐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못 보게 되는 거니까 예.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못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7시간을 영원히 의문 속에 묻혀버리게 만들고 세월호는 떠올랐지만 다시 7시간의 의혹은 바닷속에 가라앉히게 만드는 그런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국민 예.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과연 권한대행이나 하는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게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 뭐 기록물 지정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황교안 권한대행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서 사실상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또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지정기록물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원래 이제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15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만 30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와 관련된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세월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어떤 그 기록물 대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 엮어가지고 사실상 30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
그 조국 민정수석이 예. 세월호 그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찍어서 지시한 게 예. 정윤의 문건. 정윤의 문건에 대해서 재조사해야 한다. 예. 그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윤의 문건을 만든 당사자가 조응천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공직기관 비서관. 그다음 예. 박관천 경정, 예. 지금 돌아가신 최경위 예.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비서관이 회의를 하면서 기록했던 자료들, 예. 누구의 지시에서 어떻게 했든지 지금 조응천 의원은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업무상 알고 있었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 순간 그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그 자료를 들여다보고 그다음 조응천 의원을 불러서 자 이것은 조사용으로 필요하고 공표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오 하는 이런 과정 등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정윤의 문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제 조사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문건들이 다 파기됐을 경우에 예. 아예 생산이 안 됐거나 아니면 파기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제 기록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예. 그 안민석 의원도 이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제 1층에 서버가 있는데 업무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제가 그 청와대 그 직원인데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서버에 프린트한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팩스를 받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서버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이나 그런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를 한다. 복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만약에 서버를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를 또 갈아 엎는 방식이 있잖아요. 뭐 통째로 아예 그냥 박살내는 방법이 아니 그러지 말고 있는데, 예, 예. 이 뭐 전자기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예, 예. 포렌식 기법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기법까지도 만약 동원했다면 이건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루트는 있고 그게 수사도 필요하고 디지털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죠. 예. 김남국 변호사님, 예. 우리가 우려하고 예측하고 했었던 것이 다 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범죄 행위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시작점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고칠 수 있었던 그 기본 자체가 2015년도에 있었던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11월입니다. 11월. 그래서 예. 이제 2015년 1월경에 이제 수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수사만 제대로 됐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검찰에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의 문건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 안에 뭐 파리네라고 해가지고 중국집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예. 중국집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회의를 한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모이지 않았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종결지어 버린 겁니다. 이영렬 김수남 중앙지검장일 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황당한 거죠.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었는데 이 문건이 작성됐다고 한다면 그냥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그냥 들은 것을 그냥 적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풍문을 들어서 사실을 민정수석에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성된 문건이 그냥 문건이 작성된 게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라고 박관청 경정에게 확인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로 보고 확인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덮으려는 수사였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에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종이 몇 쪽 있었고 26대의 폐쇄기가 동원해서 전체 자료를 삭제한 듯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청와대 기록물, 어찌 보면 4년 동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그러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위정자들, 불법과 부정을 마음껏 자행했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기록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이것을 파쇄한 담당자들, 그리고 이것을 지시한 책임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에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 이 모두가 법과 조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후대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거는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는 예. 그 이명박 정부한테 한 6만 쪽의 이제 그 자료를 넘겨줬었거든요. 어찌됐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것도 노무현 예, 대통령 노무현 때. 대통령이 처음 이제 그런 거를 정비를 했죠. 예. 워낙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다 폐기하고 넘겨주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다음 정부가 이렇게 그 통치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만들었고요. 들어보니까요. 들어봤더니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왜 네. 없나 봤더니 전임 정부에서 다 폐기를 하면서 그래서 도대체 왜 폐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자료를 갖고 전임 정권을 보복하는데 쓴다 이 자료를. 예. 그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래? 그럼 이렇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국가 기밀에 관한 것은 지정기록물로 해서 15년 내에 30년 열어보지 말돼. 예. 하지만 후손들은 이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니 그렇게 법을 만들자. 예. 보복도 못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기록도 남겨주고 이게 예. 좋은 뜻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보복이 일상화돼 있는데 이거를 불합리하게 사용하지 않게 일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지정기록물로 남기고 나머지는 공개하자는 예. 취지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번 정권은 이제 대부분 파기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비밀로 핵심적인 예. 내용은 비밀로 지정을 해서 알 수 없게 만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조금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이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최종적으로 작성된 어떤 보고서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 자체를 전부 다 기록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어떤 문건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고서에 완성된 보고서에 기초되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 거고요. 중간중간 회의를 하면서 남긴 어떤 논의 과정의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메모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정말 창피하고 얼굴이 부끄럽고 예. 이게 정말 나라냐? 예. 라고 촛불을 들었던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게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저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을 평가를 했을 때 예. 역대 최고의 기록물을 숫자로 역대 최고의 기록물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건인가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서 역대 예. 최고의 기록물을 남겼다고 했는데 실제 인수인계 받은 거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받은 게 없어서 이게 예. 굉장히 지금 이 문건들을 전부 어떻게 했는가, 파기를 했는지 어찌 했는지 이건 의혹이 좀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 참 국민들이 보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거는 진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이건 법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관한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예, 기록물 관리법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면 대통령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비밀로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이 원칙은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뭐 지정 기록물이라고 해서 보존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은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칙은 사실은 공개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지정 기록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정 기록물을 지적한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맞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일반 기록물, 비밀 기록물, 지정 기록물 이렇게 뭐 등급을 분류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어떤 비밀이냐, 그러니까 그 기록물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지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생산된 어떤 기록물 자체가 뭐 적다라고도 이야기되는데 그 적은 어떤 생산물의 어떤 지정 기록물 자체를 지정 기록물로 해가지고 아예 공개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예를 들게 되면 한일 간의 협의라든지 아니면은 한미 간의 어떤 협의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 협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협의 과정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컨대 일방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의 뭐 아베 총리가 이렇게 일본의 한미 아베 간 총리. 예. 이렇게 협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예, 그랬죠. 26대의 파쇄기가 들어갔다. 예. 그래서 지난해 말서부터 네. 올해 1, 2월까지. 네. 이 기록물 다 파쇄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의혹이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6개월간 파쇄기를 26대를 구입을 했는데 예. 9월 20일 날, 그러니까 작년 9월 20일이죠. 9월 20일 날 최순실 이름이 언론에 처음 등장할 때 2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24일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죠. JTBC에서. 예. 그때 6대를 구입을 하고요. 11월 3일 최순실 구속되고 나서 6대를 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1월 11일하고 2월 2일 날 각각 6대를 구입을 하거든요. 총 12대네, 이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시기 그게 짧은 시간인데 그 6개월 동안 26대나 파쇄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죠. 물론 청와대는 뭐 기간이 다 돼서 바꾸려고 구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필이면 그 시기에 28대나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많은 양의 문서를 파쇄할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결국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와 연관된 문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이건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 기록물은 없애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컴퓨터 안에도요. 민정수석실이나 지금 현재 수석실에서 컴퓨터 안에 정보를 보려고 열어봤더니 거기도 텅텅 비어 있대요. 그런데 기록이 다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30년 동안 봉인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 자체도 사실은 인수인계 작업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려면 필요한 정보는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모든 걸 다 감춰버리면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서 업무를 인계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업무를 가든 본인이 그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후임자가 즉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인계 인수의 작업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류라고는 정부 현황 보고서 10장으로 되어 있는 현황 보고서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비서관 보고서 100여 쪽짜리 총무비서관실 보고서 2개만 남아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인계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런 정보까지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이게 이제 청와대가 오래돼서 바꿨다, 파쇄기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이 나온 그 시절서부터 지금 2년 6개월이 흘렀거든요. 예. 2년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해명, 예. 설명, 예. 이런 거 들어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판명이 났잖아요. 이 뭐 대부분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이 났고 아니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재판에서 가려진 문제죠. 대부분이라고 하면 사실인 건 한번 밝혀보세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죠. 거의 다. 예. 예, 사실인 건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다. 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예. 황교안 국무총리였다. 권한 대행이었다. 예. 예. 그런데 이거 진짜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아까 뭐 변호사님이나 교수님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완성된 하나의 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에 딸린 뭐 셋, 넷, 10개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보고서가 있는데 딸려있는 어떤 여러 가지 회의록이라든지 기록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폐기가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정권이 이제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생산 그 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해년마다 뭐 어떤 대통령 기록물이 작성이 돼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현황을 그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1년차, 2년차, 3년차에 작성된 이 현황과 마지막에 이관시킨 현황 그리고 지금 잔존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폐기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고요. 근데 그 현황 보고라는 걸 하나도 안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1년차부터 쭉 현황 보고한 어떤 그 기록물의 수와 마지막에 이관시킨 아니 그게 없다니까요. 1년차, 매년차 보고한 게 없다고요? 그거를 기록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네. 서류 관련이나 이런 그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갖고 이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른바 그 서기관, 말단 서기관도 기록을 하면서 그때 이미 작성을 하면서 이것이 분류를 분류를 미리 해놓는답니다. 이게 일반 문서일지, 그 다음에 기밀 문서일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될지 요걸 미리 해놓고 나중에 또 이것을 다시 보면서 이게 맞게 지정됐는지 하면서 분류를 다시 매긴다는 겁니다. 그걸 매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임 6개월 전서부터 또 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다는 만약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안 됐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안 않으려고 만든 했다라는 거예요. 건데요.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물관리법 위반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폐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아예 집권 초기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아예 기록물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기 아무것도 안 때문에 하겠다는 거였었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정 기록물을 열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